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합인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6.8% 상승한 상태에서 종가 마감 해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버텨주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당시에 보시면 21선을 회복해줬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부터 무너뜨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타면서 이 이동평균선이 딸려 올라올 때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한 지지선을 굳혀주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앞전에 이런 구간과 지금의 구간은 완벽하게 다른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달아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신고가 좀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군요 이러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자 보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최근에 280만 주를 매수를 진행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매도세를 쏟아낸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다가도 매도세에 가로막혀서 윗꼬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면서 사면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고, SP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넥스트레이드 시간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 쪽에 수급을 뺏겼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앞전에 이런 상승과 지금의 상승은 완벽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줬던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어떤 게 이슈가 터졌습니까? 고리 2호기에 계속 운전의 이슈가 터졌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좋은 내용의 이슈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매크로를 무시할 수가 없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짚어봐 드리면서, 우리가 특히나 이 매크로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을 따라갈 확률이 높다? 굉장히 반도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줬었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라는 것을 확대하고 있었던 그 배경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특히나 어떤 구간에서는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가 확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서는 고리 1호기의 해체 이슈까지 같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가스터빈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견인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원전이라든지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너지 전력 수요와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에너지라는 게 어느 쪽에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랑 같이 갈 수 있는 테마라고 하시면 되는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의 상승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 뭐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구글 제미나이 3.0 호평의 기술주 랠리라고 하면서 AI 버블 가라앉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계실 이 챗 GPT라고 하는 오픈 AI 쪽에서 샘 올트먼 CEO가 개발을 했었던 바로 이 오픈 AI에 대항하기 위해서 구글 측에서 제미나이라는 것을 TPU를 이용해서 독자적인 개발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구글 같은 경우에 주가가 쭉쭉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인데, 그에 반해서 엔비디아는 최근에 추세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하락의 우려가 반영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슈가 좋지 않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글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들은 이미 정보를 먼저 알고 선취매를 했었겠죠. 자, 그들 중에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워렌 버핏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구글이고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이 AI 생태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승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특히나 이 구글 쪽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SMR을 카이로스와 함께 같이 공급받기로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SMR이라든지 가스터빈 쪽으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무대가 다시 한번 마련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금 구글 측에서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
이 데이터 센터를 테네시 쪽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테네시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멤피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멤피스 쪽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터졌었던 XAI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내용이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어떤 것도 도입할 수가 있겠다. 바로 이 가스터빈도 일론 머스크 측에서 추천을 받으면서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일론 머스크에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XAI 측에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하기로 했던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40조 원 규모의 튀르키예 신호 원전 수주전 본격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실 텐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그러면서 전기값 인상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로 무섭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인데 시가총액이 무려 30조짜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어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바로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앞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이 배경엔 결국에는 숫자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을 즐기신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 바로 기대감만이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는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검증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탈바꿈됐다라는 말씀이고,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간다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어떤 선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3개월 선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3개월 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분기 보고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3개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60일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60일은 2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영업일수를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일로 생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왜냐면 주말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3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3개월 선이라는 것이 60일 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60일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줄줄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증권 측에서 매수를 제시하면서 92,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한증권에서는 좀 과하게 12만원인가를 제시를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SK증권에 따르면은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2026년을 전후해서 원전 가스터빈 양축에서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등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 프로젝트와 함께 SMR 사업에서는 주요 글로벌 파트너사 프로젝트가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자재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는 먼저 원전 부문에서는 2025년 말 체코 두코바니 5호기, 6호기의 본계약 체결 이후 2026년부터 불가리아와 폴란드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자재 수주 기대감이 높다라고 분석하면서, 이와 함께 얼마 전에 터져줬었던 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진행되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 역시 잠재 수주 파이프라인으로 꼽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이 자유진영에서는 한국 말고는 딱히 이들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원전을 중국보다도 훨씬 더 싸게 지을 수 있는 게 한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미국 입장에서도 앞으로 원전을 300기나 더 짓기로 했었던 상황에서 미국이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중국한테 수주할 리는 없다 보니까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는 부분에 이슈가 터져줬었던 마누가 프로젝트가 주목받았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서 마누가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먹히면서 하락이 좀 연출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면서 편가르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유진영 측에서는 한국 말고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인 지각범이다 보니까 원전 건설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국. 왜 그렇습니까? 자국의 70%를 지금 원전으로 전력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국인 건 맞지만, 프랑스와 핀란드에서 짓기로 했었던 원전이 막 12년씩 늦어버리는 바람에 온타임 온버짓이 안 되다 보니까 EPC 역량은 굉장하지만 인건비도 비싸고 온타임 온버짓이 또 안 되다 보니까 프랑스를 선택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방류 사고가 있었었고,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원자력 부근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된 이후로는 이 원자력 파워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과 적대 국가다 보니까 이 자유진영 쪽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가 않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 측의 역량이 충분한 한국 측에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자재 쪽으로 해서 핵심 부품 공급사다 보니까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력이 4대 기업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미쓰비시라든지 아니면 GE 버노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의 네 번째 핵심 공급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논란이 터져나왔었는데, 왜 이때 당시에 터져나왔었던 논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웨스팅하우스가 어디와 불공정 계약을 했다? 한수원과 불공정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의 논란이 터져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슨 논란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영업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갈라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의 이슈가 오히려 기회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오든 한수원이 따오든 상관없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냥 기자재만 공급하면 그만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적극적으로 매수 타점만 내려줬었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61선을 이탈하면서 무슨 내용의 이슈가 터져졌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탈원전 아닙니까? 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졌었던 날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9월 15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대응방산에 보시다시피 9월 15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8,8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연설에서 마누가 프로젝트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윗꼬리가 달렸었던 날,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께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10월 29일이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0월 29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우리가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63%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엊그제 제가 이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에 진입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선을 타고 올라가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날은 11월 25일, 바로 이날의 화요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25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73,4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에 진입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트라이해주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까지 이런 식으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도 타점까지 안내드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를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두산에너빌리티의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거래에 의해서 단기 타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내가 20만원 갈 때까지 안 팔겠습니다, 50만원 갈 때까지 안 팔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 N자형의 파동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기간이 대략적으로 2달은 그냥 후딱 지나가는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일단 매도 타점을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잡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을 위한 타점까지 따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요,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실 텐데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이 이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로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좀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비만이라고 적어서 2733-8461로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추천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아무리 좋은 종목을 제가 추천드려봤자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답변이 그냥 이거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다시피 휴림로봇 영상에서 9월 13일날 찍으면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해주셨는데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면요. 자, 바로 어떤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거냐면 딱 이때 이 캔들까지만 지켜보면서 추천을 드렸었고 여기 보시다시피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고 하는 것은 9월 13일 토요일날 제가 로보스타 추천을 드리면서 그 이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까? 이렇게 상승음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26% 정도 상승음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점을 여기 지금 최고점을 찍었었던 이 11월 3일 날 들었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갈 것이 자명했었기 때문에 투자 경고로 진행되는 케이스에서는 4일차까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 안에 들었었던 로보스타하고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지금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지금 보시다시피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이렇게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윗단에서 잘 버티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월봉상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배경에는 보시다시피 한 주당 160만원짜리 일라이 릴리라는 종목이 이렇게 나스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월봉상 놓고 보셨을 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면서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질러봐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거래대금이 빵 들어오면서 딱히 이탈한 물량이 없이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떤 것과 비슷하다, 로보스타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긴 추세를 놓고 봤을 땐 이 종목 굉장히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으면서 상승한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바닥을 찍어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물량 장악하면서 레벨업을 하면서 여기까지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빼면서 급하게 매집을 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지금 물량 장악을 해놨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구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땐 대략적으로 1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면서 특히나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200% 정도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충분히 가능한 수치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226% 상승을 보여주는데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라는 말씀이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최대 매물대 구간에 찍혀있는 구간에 우리가 가깝게 살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세력이랑 같은 평단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200%만 수익 볼 게 아니라 신용 매수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용 매수를 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곱하기 3배 물량을 태울 수가 있다 보니까 600%까지도 우리가 욕심을 내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시즌에 여러분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원금까지 쪼가면서 약값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고 약값이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기존에 한 명이 맞던 것이 23명까지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만큼
지금 시즌에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실 때 비만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우리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나중에 이 종목도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유로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두산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뭔가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스리슬쩍 어떤 선을 올라타줬다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타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이 모이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는 그런 양봉이 출현해준다라고 했을 땐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빼면서 커브핸들 패턴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전에도 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직전에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찔러놓고 빼면서 커브핸들 패턴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한 방에 슈팅을 주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이때 당시에 터져나왔었던 내용의 이슈도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터져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무슨 내용의 이슈까지 같이 터졌어요? 바로 가스터빈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터지면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라가기 시작할 땐 여러분들 정말로 무섭게 올라가는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철저하게 끌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장기적인 우하향으로 갈까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안 좋게 찍혀야지만이 그러면서 이 AI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꺼져야지만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기적인 우하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를 들면 초전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HBM 쪽에서 발열이 적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력 수요를 조금씩만 잡아먹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명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력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 AI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이 인류가 AI가 없이도 굉장히 잘 살았지만 이제는 AI에 대해서 알게 된 순간부터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 AI는 이제 개발하지 맙시다 하고 온 나라가 지금 만약에 손을 잡고 동참하지가 않는 이상 AI는 어차피 인간이 가야 되는 방향이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됐을 때 AI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AI가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증가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는 실적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은 철저하게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SPG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보시다시피 사면 같은 종목은 2연속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들어갔었던 날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포모에 좀 시달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고점에서 어떤 걸로 들어온 겁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추격 매수로 여기서 돌파 매매 타점으로 들어왔다가 이 구간이 이탈되는 구간에서 내가 손절을 못했거나 아니면 길게 끌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를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길게 끌고 가시라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들어오면서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몇 주입니까 여러분들 한 2주 정도를 들고 가면서 수익을 보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 거래 타점에 맞게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적인 매수 매도 타점까지 같이 문자로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지금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